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어제 202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왔는데 유동성이 사라진다면 자연히 매수도 줄어들 거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그래도 오늘 코스피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0포인트 중반에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월 21일 목요일 순서죠. 주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매수 가능한 종목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영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전일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이 더불어져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되기는 했지만 외국인 쪽에서 4일째 매수 우위 지켜나가면서 하방 경직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5%의 내림세 보이며 2013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이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 물량의 하락 흐름 이어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름세가 유지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01% 보합권 언저리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525포인트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도 1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는 보합권 언저리에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영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장중 쇼커버에 의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은 1,080원대 중반까지 올라서며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6원 40전에 오름세 보이며 1,084원 9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전장에서 하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현재 상승 반전 성공한 모습입니다. 0.19%의 오름세 보이며 154만 8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2%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업종의 내림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포스코는 현재 36만 2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이 2%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만 4천 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1%대의 하락 흐름, 신한지주와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까지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2%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1%대의 상승세 보이며 19,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서울반도체가 2%대의 하락 흐름, SK브로드밴드 역시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다음이 현재 1.64%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95,9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1%대의 낙폭 보이며 18만 2,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서가 약 보합권, SFA는 1%대의 조정 장세 펼치며 5만 8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주 대장주인 포스코는 2%대의 내림세 보이며 36만 2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제철이 2%대의 낙폭 보이며 8만 5천 원에, 동국제강 역시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고려아연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37만 3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타이어주 주가가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미세린 모멘텀의
오전장에서 상승 흐름 보였던 타이어주, 현재 한국타이어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금호타이어가 2%대의 급등 흐름, 넥센타이어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대의 급등세 보이며 14,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주가가 오늘 동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코닉스가 4%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IM 역시 강보합권, SNX가 5%대의 강세 보이며 11,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하이소닉이 4%대의 상승세 보이며 8,0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식품주입니다. 식품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현재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CJ제일제당이 2%대의 낙폭 보이며 35만 8,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롯데삼강이 2%대의 내림세입니다. 이어서 대상과 오리온이 1%대의 하락 흐름, 빙그레 역시 1%대의 내림세 보이며 12만 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마스크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베이징 스모그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오늘 동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50이 1%대의 상승세 보이며 1,835원에, 웰크론이 3%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KPM테크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현재 2,28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에이블 CNC 살펴보겠습니다.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 CNC가 현재 급락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혹평과 스톡옵션 폭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하락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 낙폭 보이며 69,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미지스입니다. 오늘 이미지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가능한 터치스크린 패널을 갤럭시 S4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현재 이미지스는 5,4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중계석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은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업종별로 봐도 외국인 사주고 있는 IT 운송 장비만 오르고 있더라고요. 현재 시장 흐름 살펴봐 주시죠. 예, 지금 현재 0.6% 정도 하락 구간, 조정받는 구간인데요. 사실 뭐 전일에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정도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해외 시장의 어떤 조정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부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올해 신년 들어서면서부터 그러한 얘기는 좀 있어 왔고요. 그러한 얘기가 사실은 그 안으로 좀 들어가자면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상황이 좀 경기에 대한 상황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일의 상승에 대한 그러한 조정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인의 지금 현재 수급이 한 1,800억 정도, 1,76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면에 오늘 뭐 대부분 투신에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죠. 투신에서 지금 현재 기관의 전체 매도가 2,1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한 1,700억 정도가 투신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기관은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매도를 좀 하고 있고 특히 투신 같은 경우는 전 업종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단기간에 좀 올라온 거에 대해서 환매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기관이 이러한 매도세 속에서 매수하는 쪽은 현재 운수 장비 쪽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과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이러한 종목들 매수가 되는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뭐 가장 많이 역시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뭐 LG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러한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 장비 쪽도 자동차 쪽도 계속 매수가 오늘 기아차가 한 1%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기관은 매도가 나오나 외국인들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화학업종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타이어 관련 그러한 쪽들 뭐 이러한 타이어 관련한 그러한 호재거리도 있었지만 뭐 자동차 관련 쪽과 연관을 지어서 같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유통 쪽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은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반대로 투신에서는 또 매도가 나온, 단기간에 또 오른 거에 대해서 약간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긴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유지를 좀 하겠고요.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 정도를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특징적인 오늘 업종을 좀 보면 일단은 오늘 뭐 특징적으로 어떤 섹터가 아주 강하고 뭐 이런 섹터는 좀 딱히 좀 눈에 띄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숨고르기의 그런 조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기전자 쪽이 그래도 가장 특징적인 모습,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도 지금 전일에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합권 정도의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돌파하고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또 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의 흐름도 최근에 박스 트레이딩 부분과 지금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혹은 추세적인 상승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엔화에 대한 그러한 엔저의 기조 부분이 지속되는 부분이 과연 이런 자동차주들의 실적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우리의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부분은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각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오늘 수주에 대한 그러한 소식도 좀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그러한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형성해주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오랜만에 오늘 또 뭐 인피드 헬스케어나 이런 쪽이 약간의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우리가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올해 우리가 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라는 부분을 작년에 12월 달 말부터 해서 올 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헬스케어 관련 쪽도 우리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고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헬스케어 쪽이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최근에 저희가 LED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글로벌 정책적인 부분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 그러한 섹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도 지속적인 그러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테마 쪽의 흐름으로는 뭐 휴대폰 케이스 관련한 모베이스라는 종목, 이렌텍 이러한 섹터 쪽 흐름이 좀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 테마의 흐름들도 오늘 변동성을 좀 주고 있죠. 사람인 HR은 9%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방산주들의 또 이러한 반등과 그런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은 약간 다 좀 쉬는 흐름이라서 대부분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전자, 자동차를 제외한 그러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주를 잘 편입을 하신 분들 1950포인트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지금 현재 민감주를 편입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좀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조정시 매수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러한 또 기회, 가담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시 그러한 민감주들에 대한 매수를 말씀드리고 중소형주라든가 개별주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도 상당히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양시장 모두 다 좋은 시장의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소형주나 개별주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단기적인 그러한 트레이딩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멘토주들의 반등도 나오고 있고 모바일 게임주도 그렇고 이러한 흐름과 앞으로 이제 신정부 출범을 하는 시기에서 정책 관련한 그러니까 테마 쪽의 흐름이라든가 테마 쪽도 상당히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인데요. 그러한 흐름들도 충분히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오늘도 일자리 관련 쪽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쪽이라든가 창투사 관련 쪽이라든가 이것도 충분히 일정 비중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은 약간 조정 구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제 전일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긴 시각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2013년도에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숨 고르는 과정이다. 조정이 나온다면 경계 민감주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코스피 지수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6% 조정받고 있습니다. 2012포인트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1,800원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이제 2,000원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크진 않는 모습입니다. 0.08포인트, 555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별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역시 기관만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기관 쪽에서 180억 원 팔고 있고 개인이 129억 원 매수, 외국인 쪽에서 6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6원 40전 상승한 1,084원 9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아직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 연준 내부에서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연준 의원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거나 예상보다 빨리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로는 경제 전망이 변하고 있고 양적 완화 효과와 비용 평가도 달라지고 있어 현재 양적 완화 속도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전월에 비해 0.2% 하락에 비해서는 반등한 수준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환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일본의 엔저 정책 등으로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호소에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환율에 관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는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 연준이 FOMC 의사록을 공개한 이후 낙폭이 커졌다고 하는데 출구 전략 논의가 나왔다고요? 예, 1월 이제 FOMC 의사로 공개되었습니다. 네. QE3 어떤 조기 종료와 어떤 축소 이슈가 이제 관심 사항이었는데 전반적으로 12월 회의와 이제 유사한 상황으로 평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경우 이제 경제 전망의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비용 편익 관점에서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좀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어떤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페드 지도부는 아직까지 여전히 목표였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수준에 좀 많이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QE 프로그램을 계속 좀 지속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7.9% 수준의 어떤 실업률이 목표 수준인 한 6.5%에 이제 도달하기 전까지는 QE3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이제 빨라봐야 내년 한 1분기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이제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이런 어떤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QE3 조기 종료 논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어떤 정책적 방향 측면에서도 어떤 고용시장 개선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둘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제조업 육성이 핵심적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심화됐던 디커플링 현상, 이제는 조금 완화되겠다라는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 좀 조정받으면서 네. 우리 시장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증시 어떤 상승 흐름과 좀 동떨어졌었던 디커플링 기조가
많이 좀 그간 심화가 되면서 그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차지했던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그 2011년 이후 평균 한 2.13% 정도는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디커플링 기조로 인해서 한 1.8%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글로벌 증시의 어떤 코스피의 디커플링 국면은 이제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근거는 이 G2의 어떤 경기의 어떤 순환적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이제 소비 시장과 제조업 등 그 미국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또 중국 수출 경기가 이제 바닥 통과하면서 제조업 경기 되살아나면서 동시에 이제 춘절 이후에 그 소비 시장까지 아울러 같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떤 그 핵심적인 변수 어떤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일본 무역 특성상 그 엔화 약세가 그 수출 품목 가격 경쟁력 제고에는 뭐 도움될지는 몰라도 에너지 수입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그 엔화 약세 강도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는 이제 시장의 어떤 엔저 우려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략을 세워본다면 그래도 전차 군단, 기존의 주도주에 대응을 해봐야 할지,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어느 섹터가 있을지 소개해 주시죠. 예, 결국 이제 G2의 어떤 경기 회복과 네. 그리고 엔저 우려의 약화로 인해서 이제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 해소 나올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리 찾기 과정 전개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월 말까지 한 2050선까지 회복세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전략의 핵심은 그 ETF 등을 이제 활용한 어떤 인덱스 베타 플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환경 분명히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재정 지출 자동 감축안 협상이라든지 이탈리아 총선 같은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시장 전반의 순환적 상승 흐름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투자 방안에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본다라면은 어떤 저평가 메리트와 함께 그 엔저 우려 완화의 어떤 수혜 기대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견조한 실적 모멘텀 갖고 있는 IT나 자동차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품주들 아울러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신정부 출범에 발맞추어서 어떤 정책 변화의 수혜에 기대되는 그 통신 관련된 기자재나 그 장비주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중소형주들 아울러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쪽의 경기가 회복되고 엔저 우려가 완화되면서 코스피 2050선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최근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중소형주 위주의 좀 문의가 많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S4와 관련돼서 일단 수혜주로서의 그런 종목 문의가 많습니다. 네. 일단 오늘 최다 많이 들어온 종목은 이제 세코닉스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일단 세코닉스는 스마트폰용 고화속고 카메라 렌즈 업체로서 일단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동사의 렌즈 매출 확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100억 원 정도의 휴대폰용 렌즈 관련 시설 투자를 완료하였고요. 일단 1,300만 화소급 이상의 갤럭시 S4용 그 렌즈 라인에 현재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세코닉스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1분기 중에 그 모바일용 고화소 렌즈 공장 증설로 일단 수율이 안정화되는 2분기 이후에 이익 성장세가 상당히 좀 부각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그런 성장세는 그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을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올해 스마트폰 판매 목표를 작년에는 한 2억 1천만 대 정도를 이렇게 보였었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약
70% 정도 증가한 약 한 4만 5천 대 정도를 지금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뭐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S4에 들어가는 1,300만 화素카메라 렌즈 매출 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제품 믹스가 상당히 개선이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 믹스가 잘 개선이 된다면 수익성 호전도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OP 마진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블랙박스 채택률 확대로 차량용 렌즈 부분 역시 연 2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줄 전망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가격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충분히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충분히 오늘도 많이 올라갔지만 일단 뭐 강한 종목 요즘 더 강한 경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하셔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일단 잡아놨는데 오늘 좀 주가 상승이 좀 제법 크게 나와서 일단 목표가를 한 26,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유자라면은 일단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S4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었죠. 세코닉스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희도 일단 그 갤럭시 S4 관련된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 일단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동사는 그 연성 인쇄 회로기판 FPCB 제조업체로서 현재 삼성전자하고 LG전자를 주 고객사로 하고 있으며, 일단 삼성전자형 스마트 기기 및 태블릿 PC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한 생산을 증대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이 플렉스컴의 투자 포인트도 일단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가장 주가 되는 거는 일단 삼성전자하고 같이 동반 진출한 그런 베트남 현지 공장의 효율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이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최근 BW 발행을 통해서 일단 그런 자금으로 추가 증산을 단행하여 매출 성장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수주가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BW 자금을 일단 추가 증설에 일단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충분히 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건 일단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모델에 채택되고 있는 그 S펜이라는 인식장치인 디지타이저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일단 중장기적인 스마트폰 대면적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화면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플렉스컴이 가져가는 그 OP 마진이 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일단 오늘 비록 좀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코닉스하고 같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뭐 현재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목표가는 뭐 거의 최고가이기 때문에 일단 24,8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손절가는 21선 자리 잡고 있는 21,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갤럭시 S4와 관련된 종목이었죠. 플렉스컴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급락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에 이어서 개인들도 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특징 분석해 주시죠. 네, 전일장의 상승에 의해서 전형적인 반등 장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의 변동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시장의 주변 여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환시장 굉장히 불안하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변동성의 악재 등도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상당수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도주나 특정 섹터 중심으로 업황에 대한 리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상승으로 띄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자 상승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금일자의 하락폭이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고요. 전일자 같은 경우에 시장 내 왜 오르는지를 전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증시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하락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워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도주 또는 주도 섹터가 없이 전방위적인 순환매적인 상승과 함께 종목 확산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반등 장세의 단면이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또한 지금 파생상품 시장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시장의 전체적인 마켓 수급을 드라이빙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 아실 텐데요. 일단 현물 시장의 개별 리스크보다는 시장 방향성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상승에 배팅한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서치 센터들의 전체적인 분석은 거래 대금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적은 거래 금액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하방 경지성은 확보돼 있지만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강조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래 대금이 급감했고 거래량이 줄어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가지고도 언제든지 외국인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쉬워 보이는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골드 가격 급락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마이너스 12포인트 전후의 움직임 보인다 그래서 장이 빠진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외국인의 매도와 스탠스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완전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 변동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일단 테크니컬한 측면으로 접근이 유효해지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실적이나 업황의 보도, 또 수급이 우선된 시장 상황이다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급과 기술적인 움직임 간의 상관관계를 잘 분석해서 트레이딩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수출 업종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분석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로 최근에 완성차 업계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 결국은 재료나 업황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급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체가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올라서 못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 샀을 때 또 급락해버릴까봐 좀 두려움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못 사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지금 거래대금 부족으로 체력 부족으로 시장 상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의외로 시장에 대한 상승 배팅을 해보고 있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장을 띄우기가 훨씬 더 쉽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일자의 선물 매수와 또 최근에 유발되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들을 감안해 보시면 지금 물릴까봐 못 사거나 또는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기 전까지는 홀딩 및 매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따라서 오후장을 긍정적으로 매수 접근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일단 오후장 들어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관심 업종도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기관 리서치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강세 때문에 내수주에 관심 가져야 된다. 수출주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지만 실제적으로 2월 달 들어서 움직임이 많았던 종목과 섹터는 IT나 전기전자, 자동차 중심의 수출주들도 상당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는 와중에 오히려 내수주들은 주가가 못 가고 상승을 했다고 손치돼도 다른 여타 기존의 상승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 열의에서 상승폭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내수주 순환매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트 진로라든지 현대백화점,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 1,080원 전후에서는 오히려 시장 대비해가지고 가격 상승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기술적 트레이딩이 코스닥 IT 부품주로 상당히 필요해지는 구간입니다. 3P 시스템이라든지 더존비전, 아바텍, 인프라웨어, 삼진 L&D 외에 오로라와 같은 종목들까지 강력하게 트레이딩 대응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에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오늘도 2천 넘게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외국인 2천 원을 넘는 매수세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 포지션 아직까지는 순매수 기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장 5,700원대 매수에 비해서는 약간 매수 강도는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해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성에 따른 급락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양호한 수가
수급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차군단 생각만큼은 크게 빠지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0.1%대 하락, 그리고 현대차는 0.4%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뭐 LG전자라든가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다른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총 최상위 종목, 이 두 종목에 대한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의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때 그동안 전차군단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 현재 1,300억 원대,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320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 크게 지금 악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약간은 호재성 재료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으로 약간은 탈동조화되는 모습,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을 땐 탈동조화는 같지만 해외의 악재가 아닌 호재성 재료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재성 재료에는 비교적 건조하게 현재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소외되는 기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은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장 대부분 업종군들이 약간은 하락세에 나오고 있지만은 전기가스 업종,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아무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측면 전체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된 상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 회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상품 시장과 관련된 종목군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약간은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철강 금속 업종이 2% 넘는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대부분 종목군도 현재 2% 넘는 하락세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중국 춘정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약간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크지 않다라는 거,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라인은 확실히 지금 다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2000포인트 만약에 좀 하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철강금속 업종 쪽으로 매물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접근 약간은 부담스러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더욱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모베이스를 비롯한 이렌텍 같은 종목군들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거, 투자 심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제는 그 양상이 약간은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주가 급등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도하셔갖고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후장 들어서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해본다면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IT 자동차주에 좀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철강이나 정유보다는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에 따라 갖고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 차라리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큰 종목군 쪽으로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98,600원대, 아무래도 10만 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년도 10월 달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지만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점 형성 이후에 올해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2012년도 대세 상승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시겠지만 수요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관련된 이 수요층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이 북미 시장이라든가 선진국 시장까지도 진출하고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공략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역시나 어느 정도 급등세 보였고 오늘장도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키포인트로 잡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95,700원대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염두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목표가는 작년도 앞서 말씀드린 9,800원대, 9,900원대까지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9,800원대 언저리에서는 한 번쯤 자르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목표가는 98,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2,000원에 대해서 현재 시점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지금 시점 시간을 갖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5%의 정도 매수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는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에서 오늘 메디톡스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총 7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35%이고요. 파라다이스가 15%, 그리고 모두투어와 LG U+, 한섬, 대한통운이 10%씩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과 대우증권이 5%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파라다이스와 모두투어 그리고 한국전력, 한섬이 모두 한섬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한섬만 아쉽게도 마이너스 8.4% 손실 중에 있고요. LG U+가 무려 22%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우증권과 CJ 대한통운도 담겨 있는데요. 대우증권이 2.5%,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12.3%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네, 현재 한섬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수익 구간인데 어떤 종목 AS를 받아볼까요? 네, 우선 LG U+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 U+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이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LG U+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 부분까지 어느덧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거, 통신업종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 탄력도와 그리고 지금 시점 추세적으로 강한 추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LG U+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동안 제 3위 입장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통신 3사 중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지금 경쟁력이 없었던 기업인데 LTE 시장 확대에 따라 그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최근에는 그 경쟁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은 계속적으로 그동안의 기업의 이미지가 탈바꿈되고 있다라는 측면, 계속적으로 주가의 호재성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통신업종 내 가장 높은 상승 탄력도, 그만큼 지금 시장은 LG U+에 대한 향후 기대감도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 소형 기지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나 전국 관련된 부분, 전 지역에 있어서 지금 LTE 관련된 그러한 트래픽 관련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목표가 조정에 있어서는 9,300원대까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재차적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9,3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추세적으로 작년도 10월 달부터 가파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2월 배당락과 관련된 우려감으로 어느 정도는 하락 흐름 보였지만은 그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2012년도 핫키워드가 될 수 있었던 LG U+ 2013년도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22%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조금 더 홀딩해보자 LG U+ 9,3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다라는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은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 있는 한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섬 역시나 최근 흐름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성 대로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섬유 의복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그 중심에는 한섬이 아닌 베이직하우스가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분위기가 한섬에도 곧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한섬과 LG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아시겠지만은 메이커적인 측면에 있어서, 브랜드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LG패션과 한섬과 관련된 의류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바닥의 가능성, 그리고 즉 여기서 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전략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3,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큰 폭의 하락세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손실나 있지만은 지금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으로서 이 종목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다른 종목 몇 가지 또 살펴드리면은 파라다이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0.5%대 현재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약간은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최근에 강원랜드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 보였지만은 그래도 세 종목 다 모두 다 지금 성장성과 그리고 증서 효과 혹은 외국인 증가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 세제 재원 마련에 따라 갖고 이 카지노 산업의 육성은 앞으로도 쭉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급감 실적 악화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그것은 약간의 단기적인 악재일 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 앞서 한국전력 장관 언급을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에 따라 갖고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전력은 기대했던 요금 인상이 최근에 단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도 불투명성이 높다라는 것은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한국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공공요금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회적 구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 언제든지 나와갖고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는 거 한 번쯤 기다리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우증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사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익률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이후 역시나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 보임에 따라 갖고 주가도 그 이미 이전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모습 보였는데 거래대금이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우려감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거래대금이 뭐 최근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2000포인트 부분에서 만약에 주가가 좀 지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거래대금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4조 원대, 5조 원대까지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은 넘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매도보다는 역시나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리면은 최근에 물류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페덱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그 인터넷이라든가 그리고 홈쇼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원활한 그러한 그 유통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택배 관련된 업체군들의 수요층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뭐 택배 대란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최초 설정해 드렸던 목표가 13만 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CJ그룹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거, CJ ENM을 비롯한 CJ 대한통운에 있어서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산업과 그리고 물류 운송과 관련된 이 업종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추가 상승 여력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 저희가 빠르게 AS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현재 현금이 30%로 줄었습니다. 8개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파라다이스가 15% 그리고 모노토와 한섬, LG U+, CJ 대한통운이 10%씩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와 대우증권, 한국전력이 5%입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모노토와 한국전력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한섬은 손절가 24,000원 지켜진다면 계속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LG U+ 목표가를 9,3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우증권도 보유, CJ 대한통운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현재가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 목표가는 98,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YS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